여기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본군 탱크가 있습니다. 바로 95식 경전차 하고입니다. 이 하고 탱크는 총 2300대가 생산되었고 일본 육군의 주력 탱크로 활약했습니다. 문제는 하고 탱크의 방어력이 너무나 약했다는 겁니다. 영국군 대전차포의 공격을 못 막는 건 당연했고 심지어 기관총 공격에도 장갑이 뚫렸습니다. 이런 탱크로 공격을 펼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말레이 전역 무아르 전투에서 일본군은 이 탱크로 무모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하고 탱크 8대의 마지막 돌격 이야기입니다. 전투 배경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은 영국령 말레이 반도를 침략합니다. 그렇게 일본과 영국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군은 연전연승을 거듭하면서 순식간에 말레이 반도 남쪽으로 전진했습니다. 특히 일본군 탱크 부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중전차 74대, 경전차 85대 등 총 159대의 탱크를 동원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1월 11일에 말레이 수도 쿠알라룸푸르까지 점령하고 계속 전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1월 15일에 일본군 근위사단이 무아르강을 건넙니다. 이제 173km만 더 전진하면 최종 목표인 싱가포르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본 육군 근위사단 예하 2개 연대 5200명이 퇴각하는 영국군을 추격해서 바크리까지 다다릅니다. 이곳에는 영국군 제45여단이 방어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5연대는 한개 전차중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중대장이었던 시게오 고탄다 대위의 이름을 따서 고탄다 전차중대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우리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일본군 작전 제5보병연대 작전은 간단합니다. 먼저 부대 주력이 영국군 정면을 공격해서 적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 사이 한 개 대대가 영국군 방어선을 우회해서 측면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때 갑자기 고탄다 대위가 나서서 자신의 탱크 부대가 앞장서서 길을 열겠다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빨리 진격해야 하니까 보병 지원도 필요 없고 탱크 부대 단독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고탄다 대위의 시나리오가 무엇이었는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탱크 부대가 돌격을 감행해서 영국군 방어선을 돌파한 뒤 바크리의 제45보병여단 집결지를 통과해서 도로를 통해 30km를 빠르게 전진해서 파리트설렁의 다리를 점령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게 성공만 하면 영국군 한 개 여단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탄다의 상관들은 이 작전에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단 보병 지원을 받지 않는 탱크는 영국군의 매복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탄다 전차중대의 전력도 너무 약했습니다. 고탄다 대위한테는 95식 경전차 하고가 딱 8대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고 탱크의 방어력이 너무 약해서 이걸로 영국군 매복지에 돌격을 가하는 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고탄다 대위는 끝내 탱크 부대의 단독 공격을 고집했습니다. 공격 시작 1월 18일 새벽 일본군은 작전을 시작합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고탄다 전차중대는 보병부대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탄다 대위는 신속히 전진할 것을 요구했고 탱크들이 너무 빨리 이동하면서 보병부대는 뒤처졌습니다. 결국 전투가 벌어질 때 탱크들은 보병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오전 6시 45분 고탄다 대위는 탱크 5대로 선봉부대를 조직하고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 탱크 시점에서 바라본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도로입니다. 우선 도로폭이 매우 좁고 오르막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 양옆으로 빽빽한 숲이 있어서 적군이 매복하기도 좋았습니다. 실제로 이 끝에 도로가 약간 꺾이는 지점에 첫 번째 영국군 대전차포가 매복해 있었습니다. 이 사진 역시 바크리 주변의 도로입니다. 도로 옆의 정글 때문에 탱크가 도로를 벗어나거나 적을 우회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탱크 부대를 보병 지원도 없이 돌격을 시킨 겁니다. 고탄다 대위가 제정신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로에는 제4호주 대전차 연대가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2파운드 대전차포 2문이 숨어 있었습니다. 고탄다 전차중대는 함정을 향해 뛰어들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말레이 전역에서 촬영된 매복하고 있는 호주군 2파운드 대전차포입니다. 정글 속에 완벽히 숨을 수 있게 위장을 잘한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고탄다의 선두부대 탱크 5대는 한 줄로 서서 예비 포격도 없이 보병 엄호도 없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전차포의 매복에 정확히 걸려듭니다. 첫 번째 대전차포가 매복해 있던 지점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여기에 도로 모습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 방향에서 고탄다 전차중대의 선두 탱크가 나타났습니다.
매복해 있던 대전차포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탱크에 명중탄을 박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고 탱크들은 한 방에 파괴되지 않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이랬던 이유가 하고 탱크의 장갑이 너무 얇아서 영국군이 발사한 철갑탄이 탱크에 명중하고 그대로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튀어나왔던 겁니다. 물론 안에 타고 있던 일본군에게 피해는 줬겠지만 탱크를 완전히 파괴하진 못했습니다. 호주 출신 포병들은 재빨리 포탄을 고폭탄으로 교체합니다. 그 사이에 일본군 탱크 대열은 대전차포 위치를 이미 지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호주 병사들은 매복 위치에서 대전차포를 도로 한복판으로 옮기고 일본군 탱크 대열 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고탄다 전차중대는 두 번째 대전차포의 매복에도 걸려듭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군 탱크를 공격하는 2파운드 대전차포의 모습입니다. 여기 공격받는 탱크가 95식 경전차 하고입니다. 하고 탱크는 두께 12mm 이하의 얇은 장갑을 갖고 있었고 이런 약한 방어력으로는 근거리에서 가해지는 대전차포 공격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타고 있는 고탄다 전차중대의 하고 탱크 사진입니다. 이들은 영국군 매복에 걸려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격파당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선두 탱크 5대가 전부 불길에 휩싸입니다. 이 사진은 1월 18일 오전에 박살난 95식 경전차 하고들의 모습입니다. 도로가 너무 좁았기 때문에 바로 앞의 이 탱크가 파괴되는 순간 길이 막히면서 후위 탱크들도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 그 시점 중대장 고탄다 대위는 아직 3대의 탱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탄다는 곧바로 두 번째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탱크들은 곧 영국군 대전차포와 근거리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선두 탱크가 대전차포에 맞고 폭발합니다. 이 탱크가 길을 막자 뒤에 따라오던 탱크들은 최대한 이걸 우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탱크가 움직일 공간이 전혀 없었고 결국 차례차례 대전차포에 격파당합니다. 그렇게 고탄다 전차중대의 탱크는 전멸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날 격파당한 일본군 하고 탱크의 모습입니다. 이날 영국군 2파운드 대전차포 하나당 무려 70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탱크가 찌그러지고 박살난 모습만 봐도 대전차포 공격 앞에 일본군 탱크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고탄다 대위의 공격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뒤처져 있던 일본군 보병부대가 합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격을 진행할 탱크가 한 대도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고탄다 대위는 생존한 중대원들에게 적에게 돌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다같이 영국군 방어선에 총검 돌격을 가했고 이 전투 과정에서 고탄다 대위도 전사하고 중대는 전멸했습니다. 전투 결과 고탄다 전차중대의 공격은 탱크 8대 손실 그리고 1개 중대 전멸이라는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일본군은 보병부대의 과감한 우회기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제45 보병여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영국군을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투는 일본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고탄다 전차중대의 처참한 패배는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말레이 전역 총책임자인 제25군 총사령관 야마시타 중장은 명예로운 죽음이었다라고 고탄다 전차중대의 전멸을 평가합니다. 당시 제25군 참모였던 츠지 마사노부 대자의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적 포격으로 중대의 모든 탱크가 파괴되자 중대장과 중대원 모두가 보병 공격에 합류해서 전투 중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고탄다 전차중대의 희생정신은 군 전체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군 지휘부는 처참한 전술 실패를 명예, 희생정신 같은 이상한 말로 포장하면서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고탄다 대위는 왜 그렇게 무모한 탱크 돌격을 펼쳤는가? 여기에 답해보겠습니다. 많은 서적들은 고탄다가 2주 전에 벌어진 슬림강 전투의 대승리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슬림강 전투에서 일본군은 겨우 15대의 탱크로 영국군 2개 여단 5,600명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야말로 일본군 버전 전격전이었습니다. 이걸 봤던 고탄다 대위는 자신도 탱크의 기동성을 이용해서 이런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병 지원도 안 받고 돌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영국군은 이미 주요 위치에 대전차포를 매복해둔 상태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방어선을 돌파하기에는 하고 탱크의 방어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고탄다 대위의 공격은 정말 용감했지만 무모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탱크가 육군 주력 전차로 쓰였던 것만 봐도 일본 육군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고탄다 대위는 하고 탱크 8대로 영국군 방어선에 돌격을 했다. 하지만 영국군 대전차포의 매복에 걸려서 탱크가 모두 격파당한다. 결국 공격은 실패, 고탄다 전차중대는 전멸했다. 사진에 관한 즐거운 이야기. 오늘 전투는 태평양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사진 기록이 잘 남아있는 탱크 전투입니다. 전투가 벌어질 당시 호주 정부 소속 사진작가 맷 켈프와 바그널은
바크리의 여단본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들은 타이밍 좋게 고탄다 전차중대의 최후를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 자료들은 호주 전쟁사 기념관이 퍼블릭 도메인으로 일반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사진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포탄에 맞고 쓰러진 나무, 연기를 뿜는 하고탱크, 공격하는 2파운드 대전차포까지 너무나 박진감 넘칩니다. 특히 호주 병사가 입고 있는 봄베이 블루머 바지가 재밌는데요. 굉장히 더운데도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서 입고 있습니다. 원래 접어서 반바지처럼 입을 수 있는 바지거든요. 이랬던 이유가 전투가 벌어진 때가 아직 동틀 무렵이었는데 밤사이에 모기한테 다리를 안 물리려고 이렇게 바지를 다 내려서 입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좋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